토익 꼭 빡세게 미쳐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990점 구원 공식 에듀윌 토익 구원쌤입니다. 자, 7강 드디어 이제 테스트 2를 들어갈 거고요. 우리 테스트 1에서는 조금 길지만 그래도 제가 전반적인 기본기 잡는 법과 문제풀이 프로세스 이런 것들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똑같은 얘기하면 좀 지루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이제 조금 더 문제풀이 자체에 집중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1 기억나시죠? 항상 사진을 볼 때는 답으로 묘사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저랑 공유를 해보세요. 맞는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사진 딱 묘사할 거는 여기에 지금 보니까 손으로 뭔가 잡고 있어요. 항상 동작이 우선입니다만 저게 잡고 있는 게 사실 뭘 잡고 있는지 뭐 그냥 식료품 잡고 있는 거긴 한데 조금 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 묘사라는 게 있는데요. 자세를 묘사하는 방법이에요. 자세 뭐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손으로 잡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상태 묘사라고 하죠. 상태 묘사할 수 있고요. 서 있네요. 어디 위치적으로 카운터를 기준으로 해서 카운터 뒤쪽에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옷차림에서 또 묘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또 이렇게 봐주시고 이거를 앞치마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저런 부분 묘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한 묘사를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주변에 이런 바스켓 같은 거 그런 거 묘사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벌써 뒤쪽 배경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이거는 묘사될 가능성이 적어요.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들어봐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 2부터는요. 4개를 한꺼번에 쭉 들어가면서 제가 순차적으로 띄워줄 거고요. 좀 가장 어려웠던 발음상 어려웠던 거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설명을 할게요. 자, 들어보세요. 음성보다 이 화면이 먼저 딱 진행되면서 제가 음성이 나오고 제가 이걸 딱 틀어줄 겁니다. 보세요.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She is putting fruit into a basket. B. She is standing behind a counter. C. She is placing products on a shelf. D. She is buying some groceries. 자, 우리 4개 한꺼번에 들어봤는데 역시 예상대로 정답은 그녀가 서 있는데 카운터보다 뒤쪽에 서 있다가 정답이 됐어요. 근데 오답의 제작 원리를 한번 느껴봅시다. 1인 등장 사진에서는 주변의 사물 가지고 오답 만들어낸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바스켓은 있지만 프링 fruit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쉘프가 저 뒤쪽에는 있지만 거기다 제품을 놓고 있지는 않죠. 그 다음에 groceries가 주변에 있지만 이 사람이 사는 거, 구매하는 건지는 알 수가 없죠. 게다가 점원이 구매할 가능성은 없고 구매한다 답이 되는 경우에는 정말 돈이나 신용카드 같은 게 이렇게 건네지는 그런 사진에서나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어떤 오답으로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다. 발음은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뒤에 문제 가면 이음절 강세어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너 도착하다 그러면 그냥 툭 들으면 arriving으로 들려요. arrive라는 단어를 arriving 제거하다 벗다 그럼 removing 하는데 moving 쪽만 들리는 거야. re가 안 들리고 그 다음에 뭐 조정하다 그러면 adjusting 사실은 그게 adjusting인데 앞부분이 안 들리는 거죠. 강세가 이음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발음은 나올 때마다 제가 소개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명 이렇게 나오는 사진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공통적인 동작을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은 공통적인 동작이 거의 없어요. 막 지금 난리야. 얘는 이쪽 보고 있고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있고 여기 세 사람은 또 저쪽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여기에 얘네들은 또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이 사람은 또 자전거 타고 저리로 가고 있죠. 이렇게나 막 다양하게 막 동작들이 다를 경우에는 공통적인 묘사를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냥 뭐 몇몇 사람들이 야외에 있다 이게 전부야. 그래서 개별적인 묘사를 할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럼 개별적인 묘사는 자전거 타고 있는 사람 쪽을 묘사하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뭐 눈에 개별적인 동작이 제일 딱 들어오는 사람은 자전거 타는 사람. 그다음 백팩 메고 있는 여자 한 사람. 그 정도가 제일 좋아요. 여기 유모차 같은 거 하나 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이 여자가 그냥 잠깐 옆에다 세우고 딴 데 보고 있는 것 같지 저 뒤에 있는 세 사람이 저거를 끌고 가는 사진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 정도죠. 주변 사물에 묘사할 게 뭐가 있나 봐야 되는데 딱히 묘사할 게 없고요. 2번 사진쯤에서 주변 사물을 가지고 막 어렵게 묘사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번 한번 4개 한꺼번에 들어볼게요.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One of the men is strolling past a bench. B. One of the men is jogging along the water. C. One of the men is riding a bicycle in the park. D. One of the men is pushing a stroller.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는 화면 안 보고 푸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애초에 무슨 얘기 했냐면 이 강의를 들으실 때 문제를 미리 다 풀어오고 들어보자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문제 풀어봤다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풀어보신 거 중에서 지금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들려줄 때는 어떤 발음적인 거, 내가 이 발음을 놓치고 있구나 그런 거에 포커스를 특히나 맞춰주세요. 이론적인 설명 내가 어차피 해줄 거니까. 지금은 첫 번째로 벤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물에 없는 사진이 나오면 무조건 오답 처리는 할 수 있어요. 요령을 얘기해 보자면 근데 스트롤링이라는 단어는 암기하셔야 돼요. 걷다라는 뜻이고요. 스트롤링. 우리 걷다 그럼 자꾸 워킹만 생각하는데 스트롤링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패스트라는 요 전치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뭐 RCLC 다 잘 나오는데 패스트는 지나쳐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벤치를 지나쳐서 걷고 있다. 오답이겠죠? 그 다음에 One of the men is jogging along the water 그랬는데 along the water가 안 보여요. water가 일단 없고요. water가 저기 그 강 같은 거에 그런 물가를 따라서 이렇게 물 따라서 뭐 조깅하고 있다. 근데 조깅하고 있는 듯하지만 이거는 물 따라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가 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C번은 One of the men is riding a bicycle in the park. 그래서 자전거 타고 있다 정답으로 묘사가 됐고요. 파크인지는 어떻게 압니까? 어느 정도의 추론 가능한 것까지는 시험에서 정답이 돼요. 파트 1도 어느 정도의 추론을 인정을 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세트장이야. 저기 영화 땡땡 무슨 포레스트라는 영화의 세트장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트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건 보편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무리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그게 세트장이 될 수밖에 없는 단서는 어디냐 이거죠. 그런 게 있어야 돼요. D번은 One of the men is pushing a stroller 그랬는데 유모차예요 스트롤러가. 근데 이거 누가 지금 어떤 동작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있지 않죠. 그래서 오답이 됐고요. 발음상 그렇게 어려웠던 건 없고 단지 이 4개의 문장에서는 어휘를 챙겨달라. 스트롤링 걷는 거예요. 스트롤러 그러면 유모차. 그 정도 중요한 어휘니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사진으로 넘어가 볼게요. 3번은 뭘 묘사할까요? 이건 딱 정해져 있네. 사람의 동작을 보면은 그냥 이 두 사람이 얘도 뒷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어디를 보고 있는 건가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그냥 이런 꽃들 앞에 서 있다 정도밖에 할 게 없어요. 옷차림도 뭐 딱히 뭐 가방 정도 메고 있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또 점원도 이거 뭐 하자는 건지 그냥 쭉 이렇게 하고 별로 이게 약간 동작이 이렇게 애매한 경우는 무조건 이 사물 쪽을 묘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진 볼 때는 벌써 저 사물 가지고 묘사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뭐가 진열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어쩌고 is 예를 들면 is displayed 이렇게 써 있어도 이게 이제 전시돼 있다, 진열돼 있다인데요. is on display 그래도 진열된 겁니다만 잘 들으세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is 한 다음에 뭐 보통 is나 a 같은 거 써주고요. is being 해주고 displayed 이렇게 써줘도요. 해석이 전시가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고요. 이것도 그냥 진열돼 있다. 상태 묘사가 돼요. be, being, pp가 상태 묘사가 되는 예외적인 케이스로 시험에 되게 잘 나오죠.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정도 묘사하면 뭐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딱히 답으로 할 만한 게 없어요. 주변에 사물 같은 거나 심리적으로 연상되는 그런 것들이 막 들리면 주로 동작 부분을 제대로 드러냈다 그러면 오답 처리를 더 쉽게 할 수 있고요.
동작을 놓쳤는데 오로지 그 어떠한 명사만 들리더라. 그러면 그것도 오답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정답은 동사 쪽을 정확히 드러내 주셔야 됩니다. 단 3을 묘사할 때는 주로 수동태로 is displayed. 한 가지 더. is 대신에 has been, have been 하는 이런 완료 시제로 묘사를 해도요. 과거에 그렇게 놓여졌는데 지금도 놓여져 있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표현들도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being pp 원래 be being pp는 그 사물에 대해서 동작을 가할 때 그게 답이 될 수 있는 건데 예외적으로 is being displayed는 이런 전시된 사진에서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한번 풀어볼게요.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미리 프로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다 보여주지는 않고요. 이번엔 다 4개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A. A customer is reaching for an item. B. Some plants are on display. C. A woman is arranging a bouquet. D. Flowers are being watered. 자, 아주 근데 이거는 보기들이 의미가 상당히 있는 보기들이 많아서요. 제가 설명을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세요. reaching for는 동작에서 틀어졌어요. 한 고객이 손을 뻗어야 되는데 손을 안 뻗고 있죠. 근데 B번이 되게 중요해요. 아마도 여러분들 이 부분이 발음이 잘 안 들렸을 것 같아요. Some plants are on display인데 이 부분 발음이 원어민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읽어봐라 그러면 그냥 on 이렇게 있죠. on display. 근데 on이 아니에요. 이리 온나 할 때 그 on이 아니고요. on display. 그래서 발음이 on이 결합이 되면서 some plants are on display가 안 들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안 들리는 현상이에요. Some plants are on display.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표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게 진열되어 있다라는 표현이구나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런 정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것은 이 arrange라는 단어가요. 발음이 강세가 이음절에 있어요. 그래서 arranging 어가 거의 안 들립니다. arranging 하면서 어는 넘어가고 a woman is가 앞에 붙어요. A woman is arranging a bouquet 하니까 이게 갑자기 range가 왜 나와? range는 범위인데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는 부케를 정리정돈하다 알 수 없고요. 자, 마지막 거는 꽃에 어떤 움직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flowers are being watered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만약에 자, 물론 지금 이 두 사람의 시선이 지금 명확하진 않지만요. 이 두 사람이 조금 이런 꽃들 쪽을 보고 있는 게 조금은 확실시 된다고 한다면 보아지고 있는 중이다. be being shown이라던가 be being 무슨 뭐 examined, be being seen. shown이 아니고 be being seen. 그런 것들은 할 수 있겠죠. 거꾸로 얘기하는 방법. 이런 걸 우리는 사물에다가 be being pp를 붙여서 동작을 부여하는 방법인데 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움직임이 없는 동작 같지만 그것도 하여튼 동작으로 치는 거예요. looking at 이런 것도 딱 보는 것도 그러면 거꾸로 그 사물의 입장에서는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물 is being seen이라고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은 하여튼 B번이었다.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어디 묘사하면 좋을까요? 아주 대표적인 시험에 잘 나오는 사진이고요. 일단은 공통적인 동작은 뭐 회의 중이다 정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또 역시 추론이 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회의하고 있는 건지 아니 뭐 발표에 참석하고 있는 건지를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들 지금 그냥 모델이야. 무슨 모델이냐면 여기 있는 저기 저 전자칠판 같은 거 저런 거 모델로 지금 하는 사람이라서 자 모델님 손 뻗어 주시고요. 이런 건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추론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의 가능한 추론. 그런 게 이제 추론 영역인데 정말 팩트만 얘기해 보자면 남자는 이렇게 손으로 어디를 가리키고 이렇게 설명 같은 거 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머지 앉아 있는 사람들 보면 손에다 뭐 이렇게 연필 같은 거 잡고 있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약간 시선이 노트북 화면 보고 있죠. 랩탑 저런 것들 그 정도도 개별 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4.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4 in your test book. A. Some people are attending a presentation. 자, 이거 제가 끊어볼게요. 여기서 지금 보면 발음이 텐딩이라고 들리잖아요. 어가 뒤로 밀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서 붙어버려요. 이게 먼저 들려요. Some people are
가 들리고 attending a presentation. 한 번 더 들어볼게요. Some people are attending a presentation. Some people are attending. attending에서 안 들리는 겁니다. 이음절 강세어라고 불러요. 그 다음 B. Some people are raising their hands. 이것도 어때요? Some people are raising their hands.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 이 발음이 잘 안 들렸을 겁니다. R 사운드는요. 한국말로 굳이 적어보자면 저것을 raising인데 raising. raising 하지 마세요. raising 아니고요. 더 가까운 raising에 더 가까운 거죠. 굳이 적어보자면. 그래서 some people are raising their hands. 손을 들고 있다 그랬는데 손을 드는 게 이거 raising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거는 이렇게 쭉 뻗치거나 가리키거나 하는 거고요. raise는 손을 이렇게 들어야지 쳐요 하면서가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 A man is drawing a graph. 발음 어렵죠? 발음 어려워요. 자, 영국, 호주 발음은 이런 거 읽을 때 graph가 아니고 graph 이렇게 갔고요. 이것도 우리가 drawing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drawing 아니에요. 발음 어떻게 되나 보세요. drawing 아니고 D. C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man is drawing a graph. C. A man is drawing a graph. draw 이렇게 들리지 않나요? 약간 이거 한글로 적어보자면 한글로 정리가 좀 힘들긴 한데 drawing. A man is drawing a graph.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일단은 그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또 손 보고 저거 손으로 이렇게 손등으로 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리수입니다. 무리수. 근데 발음 때문에 저 부분이 안 들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발음 중에 대표적인 게 이 dr이라던가 tr 이런 사운드가 뭐 주라던가 추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하지 않잖아요. 크리스마스 뭐예요? 트리라고 하죠. 약간 트리, try가 아닙니다. try가 아니고요. try라고 읽는 사람도 있어요. 뭐 다양한 영어 발음이 있으니까 저기 아랍 계열에서 온 사람들은 try 이렇게 읽더라고요. try. 근데 너무 그 발음이 좀 그렇죠.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는 발음이었거든요. 그 다음 거 들어볼게요. D. A woman is writing on a whiteboard. 이거는 The woman is writing on a whiteboard 그랬는데 The woman이 지금 그냥 노트북 보고 있죠. 틀어지고 정답은 포괄적인 묘사라고 합니다. 그냥 이거는 발표에 참여하고 있다.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이 무슨 전자칠판 모델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죠. 예전에 제가 그 회사 다니던 시절에 미국에 출장을 이제 간 적이 있었어요. 프로젝터 만드는 그런 회사였는데 포틀랜드라는 지역에 있는 근데 택시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제가 택시 운전수가 그 아랍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랍 사람인데 저한테 이제 바로 뭐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옷차림도 약간 특이하고 약간 미국 사람 같지 않으니까 그러더니 뭐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물어보는데 발음이 처음부터 약간 이상했어요. 막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읽었던 거 아무튼 그래서 약간 어색해가지고 뭐 I'm from Korea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사람이 뭐 자기가 뭐라고 했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 나라가 자기 나라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This isn't 막 이러더니 My country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발음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쪽 아랍 계열의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많이 읽잖아요. 그죠? 자, 좋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5번이에요. 5번 사진은 이거는 이 기계가 도대체 무슨 기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토익 시험이 막 이런 기계의 정확한 명칭을 알아라 하는 시험이 아닌 거 아시죠? 그냥 퉁쳐서 some equipment 이렇게 갑니다. 그냥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럼 equipment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입으로는 막 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손으로는 잡고 있죠. 그럼 저걸 한 방에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작업을 하거나 그런 걸 작동시키거나 이런 느낌이죠. 그게 첫 번째 묘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모자 쓰고 있는 거 기본적으로 뭐 보안경 같은 건지 그냥 안경인지 쓰고 있는 거 장갑 착용하고 있는 이런 옷차림을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계에 대해서 뭐 묘사할 게 없나요? 무슨 기계가 뭐 원으로 생겼다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오고요. 기계가 그냥 오히려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꾸로 하는 묘사. 왜? 번호대가 5번이니까 그런 거 들릴 수 있는 거고 어렵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Number 5.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5 in your test book. A. He's repairing some safety glasses. B. He's putting away some equipment. C. He's operating a machine. D. He's removing a hard hat from his head. 자, 마지막 거 발음 어려웠죠? 지금 발음 들어보면 이거 들리는 친구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음절 강세어라고 하는데 역시 removing, moving 쪽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가서부터요. He's가 먼저는 He's removing a hard hat from his head. 그래서 저거를 놓친 친구들이 그냥 hard hat 이런 안전모 같은 거를 딱 듣자마자 답인가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옷차림 묘사할 때는 다 웨어링으로 가야 돼요. removing은 벗는 겁니다. 그래서 오답이 됐고요. 아까 포괄적으로 예상했던 기계를 가동시키다 정도가 정답이 됐고 putting away라는 표현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치우다라는 소리예요. 치우다. 단어 실력이 중요한 거고요. 역시 이음절 강세어이기 때문에 이것도 언뜻 들으면 그냥 pairing처럼 들려요. repairing. re라는 사운드가 앞에 가서 he's re가 먼저 들리는 느낌이에요. He's repairing some safety glasses 이렇게 했죠. 근데 repair가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오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작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게 명심. 자, 그러면 마지막 6번. 6번 사진이나 5번 사진이 항상 이렇게 사물 위주의 잡다한 뭐가 주변에 있는 것들 그리고 조금 더 멀리 잡아서 배경이 있는 사진이 나오고 있는 편이죠. 테스트 1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이때는 여러분들이 사물에 대해서 초점을 잘 맞춰주셔야 되고 사진에 있는 사물이란 사물을 일단 다 동그라미 쳐놓은 것도 괜찮아요. 여기 뭐 파라솔이나 우산 같은 뭐 이런 느낌 의자, 테이블 그 다음에 여기 화분 저 뒤에는 그냥 나무들이 있는 거고요. 요거는 뭔지 알 수 없는 사물 그죠? 그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묘사하기 제일 좋은 게 뭐냐? 항상 묘사의 그래도 1순위는 포괄적인 것부터 묘사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 가장 포괄적인 건 사람이 없죠. 자리가 비어있잖아요. 좌석이 비어있다 차있다는 토익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런 거 unoccupied 같은 거 들리는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개별 묘사를 하자면 여기 뭐 테이블 위에 무슨 뭐 이런 파라솔 같은 게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런 화분 같은 거 있는 거 정도를 묘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죠. 그게 아닌 다른 사물이나 심리적인 거 들리면 오답이에요. Number 6.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6 in your test book. A. Several chairs are lined up in a row. B. Furniture has been left on the lawn. C. A barbecue is being installed on a terrace. D. A sitting area is unoccupied. 자, 뭐 정답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발음이 좀 어려운 게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첫 번째 거는 제가 이거를 학생들한테 미리 좀 풀려봤어요. 풀게 했는데 마지막 6번 사진에서 조금 기초 학생이었는데 아예 하나도 다 못 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웠냐 그랬더니 하나도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를 물어봤던 이 친구가 그냥 이런 단어들을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그 5번까지는 조금 풀만했다 이거지. lined up은 이렇게 열지어 있는 건데요. inner row는 inner row까지 같이 합쳐서 열지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고 의자들이 쫙 이렇게 열지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답이 됐는데 lined up in a row라는 표현을 몰랐기 때문에 안 들린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요거는 lawn이라는 단어를 학생들이 몰라요. 보통 잔디죠. 그래서 lawn mower라고 얘기하면 잔디 깎기. 잔디라는 단어를 토익 시험에서는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가 잔디 위에 left 되어진 상태로 있다라는 말은 저쪽 잔디 쪽 이게 잔디인지 뭐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잔디라고 했을 때 여기에 뭐가 가구가 이쪽에 있어야 돼요. 이쪽에. 그러니까 이거는 오답이 됐어요. 그 다음 거는 바베큐가 일단은 없습니다. 바베큐. 이게 바베큐 기계인가요? Barbecue is being installed on a terrace 그랬는데 이거가 being pp가 들리면 어차피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는 오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유명한 오답 법칙이죠. 유명합니다. 너무 유명해요.
be being pp 사람이 없으면 오답. 단 아까 예외는 있었어요. be being displayed 같은 거. 그다음 D번 a sitting area is unoccupied. 좌석이죠. 앉을 수 있는 공간이 그것이 비어 있다. 그래서 D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세트의 파트 1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풀만했고 역시나 어디를 묘사해야 될지가 다 보이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제 시험장에서 파트 1 푸실 때는 듣고 나서 그때서 푼다라는 그 느낌보다는 이 사진은 어디를 묘사할 것 같다라는 생각 한번 그러면서 동그라미 한 번씩 툭툭툭 쳐주고 들어가면 아주 잘 풀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 좋습니다. 파트 2로 넘어가 볼게요. 7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듣고 우리 여러 번 안 들을 거야. 왜? 시험장에서도 여러 번 안 들려주잖아요. 그럼 집중력 끌어올리면 한 번 듣고 듣는 연습 자꾸 해줘요. 한 번만에 들어보세요. 한 번만에. 들어봅시다. 한 번만에. Number 7. Where is the nearest gas station? 자, 근데 만약에 한 번만에 다 못 들었다 그러면 두 가지 플랜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의문사는 들렸는지. 의문사는 외워져? 그다음 두 번째로는 영어로는 말을 못하겠어. 그래도 나는 이거를 한글로는 무슨 말 하는 것 같아요라고 그런 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의문사, 의문문은 일단은 의문사만 정확히 가도 풀 수 있고요. 팁을 하나 더 주자면 더 니얼리스트 들어가면 이것은 웬일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Where is the closest, nearest? 근데 gas station이 뭐냐 그랬더니 무슨 가스 뭐 역이요 누가 깜짝 놀랐어. 가스역. 이번 역은 가스역입니다. 내리실 곳은 왼쪽입니다. 이게 아니죠. 이거는 주유소라는 말이고요. 가솔린 아시죠? 가솔린? gas station. 그래서 주유소예요, 주유소. 자, 그럼 A번부터 한번 들어보기 전에 정답 예상을 미리 해보면 by the, in the, on the, at the 4개 외우세요. by the, in the, on the, at the 장소 전치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by the 그러면 이거 뭐뭐 옆이요. on the 뭐뭐 위에요. 뭐뭐예요. 뭐 in the 뭐뭐 안에 있어요. 뭐 at the 그러면 어디예요. behind the 그러면 어디 뒤쪽이요. next to the 그러면 어디 옆에요. 그 장소 전치사랑 같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지. A번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A. Yes, for my new car. 듣자마자 바로 오답 처리입니다. 의문사, 의문문에 yes, no 답변 안 되죠? 그 다음 거. B. On the other side of the park. 어때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 on the other side. 언더가 벌써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장소가 되는 거지. 파크의 다른 쪽이요. 그래서 정답입니다. 그 다음 거. C. The train is departing soon. 자, 이거는 기차가 곧 출발합니다. 역시나 스테이션을 역으로 들은 사람. 가스역입니다. 다음 역은 가스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스역이니까 기차가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답이 되고요. 정답은 B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토익 시험 보다 보면 LC 문제 풀 때 혼자 막 빵 터질 때가 있어요. 저 혼자 시험장 가서 문제 푸는데 나 혼자 막 엉뚱한 상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가스역인데 뭐 그렇게 들은 사람이 이렇게 풀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재미가 있어요. 제 스스로.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렇게 신경이 쓰여요. 주변 사람 그 시선이. 제가 컨닝하려는 건 아니고 문제 이렇게 풀다 보면 그래도 약간 느낌이 옆에 학생이랑 그 옆에 학생이 이렇게 손이 움직이는 뭐 그런 느낌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 부분에서 답을 고르고 있나 보다라는 게 약간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딱 했는데 이게 C에서 막 몸이 움직이는 게 이렇게 약간 느껴지면 속으로 되게 안타깝죠. 저 친구 틀리고 있구나. 그것도 이게 지금 역이라고 생각해서 역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되게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이거 좀 뭐라도 신호를 주고 싶다. 그건 아닌데 뭐 그런 아쉽지만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8. This hotel is more spacious than the last one we stayed in, isn't it? 자, 보세요. 이거는 의문사가 없어요. 게다가 맨 마지막에 isn't it? 하고 꼬리가 붙었어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물론 다 들어주면 너무 좋습니다. 이만큼 다 들어주면 너무 뭐 이거면 이미 실력이 올라갔는데 아니 이거 다 시원하게 들린 사람들 이 강의를 왜 듣겠어요? 그러면 강사하지. 뭐가 이게 지금 안 들릴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랬을 때 내가 뭔가 다른 걸 들어주려고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주로 동사 쪽, 비동사일 경우에는 형용사랑 같이 해서 이 부분을 들어줘야 돼. 나머지를 못 듣는 한이 있어도 여기를 들어줘야 돼. 그러면 결정타는 뭐냐면 더 넓네,
더 넓다. spacious하다. 뭐가? 주어까지 들어오면 더 좋죠. 호텔이. 머릿속에 딱 박혀야 돼요. 그게 안 박혀. 그래서 두 번을 중얼중얼 해줘야 됩니다. 더 넓다. 더 넓다. 이 호텔이 더 넓다. 정답은 yes로 시작을 하면 더 넓은데 뭐 어쩌고 하다. no로 시작하면 더 넓지 않다. 하나도 안 넓다. 뭐 이거 보세요. A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I'd be happy to recommend one. 아 이거 어려운 보기네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 내 기꺼이 하나를 추천할게요 그랬어요. 호텔이 더 넓으니까 하나 추천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isn't it 붙었기 때문에 더 넓지 안 그래? 이거거든. 그러니까 넓어 안 넓어 이게 우선순위의 답변이 돼야 돼요. 근데 갑자기 뭐 하나를 추천한다는 게 뭔 소리냐 이거지.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B. It's booked for the next 3 nights. 자, 이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음 3일 밤에 대해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넓은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넓으면 yes가 아니면 no다 계속 머릿속에 이걸 되뇌어 줘야 돼요. 그 다음 거 들어볼게요. C. Yes, we've got plenty of room this time. 심지어 yes까지 들어갔죠. yes 그랬으면 넓은데 우리가 많은 room이 있다. 이거 조심해야 돼. 여기서 여러분 room은요. 방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방이 아니고 이것은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간이 아주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spacious에 대해서 답변이 될 수 있는 거죠. 갑자기 이게 우리 방들이 되게 많아요. 이걸 그러려면 rooms라고 s 들어가야죠. s가 없는 거 보니까 불가산 명사고요. 공간이 충분합니다. 왜? 충분함 더 spacious합니다. 맞나요? 그랬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패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고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객이 우리가 지난번에 머물렀던 그것보다 이 호텔이 공간이 더 넓은 거 맞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뭐 점원이 리스트를 쭉 보더니 저번에 머물렀었던 거기보다는 공간이 더 많은 느낌을 확인을 한 거야. 그래서 yes 맞고요. 우리가 이번에는 공간이 상당히 넓은 공간을 얻었다, 받았다, 얻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니다. 같은 그냥 동료끼리 얘기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같이 묵을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좀 공간을 큰 거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C번이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9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Number 9. Isn't this sweater 25% off? A. 들렸어요? 이거는 의문사가 없으니까 여러분 또 어려울 거야. 그래서 제가 한 대로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부정어 떼버리고 서술어 위주로 들어야 되는데 다 들어줘야 돼. 얘는. 왜냐면 길이가 짧고요. 우리말로 해석해 봤을 때 스웨터가 25% 할인이지 않니? 라는 말이니까 할인이다가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할인이다가 다 들어와야 돼. 그래서 할인이면 yes가 아니면 no니까 이런 문제 요령을 풀 수 없어요. 그냥 제대로 들어줘야지 되는 겁니다. 듣기 실력이 계속 안 느는데 요령으로 계속 가는 친구들은 의문사, 의문문만 잘 풀어. 나중에는. 이런 거 잘 못 풀어요. 머릿속에 25% 할인이다 기준으로 갑니다. 자, A번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No, the sale has ended. 자,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다. 세일이 끝났다. 할인이다를 얘기를 했어요. No 하면 할인이 아니다. The sale has ended.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거 들어보세요. B. This is the only size we have. 이게 매혹적인 오답이에요. This is the only size we have.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사이즈입니다. 지금은 할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이즈에 대한 얘기를 하죠. 언뜻 생각하면 요새 토익이 하도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뭔가 회피성 답변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할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사이즈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 거 들어볼게요. C. I think it fits you perfectly. 이것도 그냥 엉뚱한 소리를 얘기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게 너한테 완벽하게 들어맞아요. 우리가 필요한 답변은 뭐냐면 할인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할인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좋습니다. 좀 익숙해졌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조금 더 세 개의 보기를 한꺼번에 보도록 할게요.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많아서 앞부분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9. Number 10. Who does the manager plan to promote to assistant marketing director? 와, A. 와. It's 또 our 엄청 길어요, 막 앞에 막 그냥 거의 입에다 막 뭘 붙여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그래도 의문사는 들을만 했죠. 의문사는 후였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일단은 후가 들렸으면 답변을 예상해 보자면 그래 누가 할 거야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람 이름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할게 아니면 난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좀 문장이 길었어요. 매니저가 누구를 프로모트할 계획이냐 이런 소리야. 근데 어디 쪽으로 어시스턴트 마케팅 디렉터가 이제 마케팅 차장인데 마케팅 차장 쪽으로 누구를 승진시킬 것인가 문장 자체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무 개를 승진시킬 것 같아요라는 그 사람 이름 같은 게 나오는 게 가장 기본이겠죠. 물론 나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하면서 회피성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세 개를 한꺼번에 다 들어볼게요. our sales promotion. 다시. A. It's our sales promotion. B. Yes, it happened quite suddenly. C. Rachel from the Westland branch. 아, 전환도 문제였네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C번밖에 없었고요. yes, no에서 벌써 틀어졌고요. 그게 우리의 sales promotion이에요. 프로모션, 프로모트, 유사 발음 오답으로 아주 전환도 패턴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반드시 맞추셔야 되고요. 레이첼은 잘 나오는 이름이에요. 이거는 막 기본적인 이름인데 막 시험에서 무슨 막 이상한 이름들 나오면 벌써 의심해야 돼. 이거 사람을 내가 놓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어서 1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1. Why is the vending machine in the break room unplugged? 자,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다 못 들어도 괜찮아요. 아마 다 못 들은 친구들 많을 텐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유를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제안을 하는 것이냐는 결정타가 뭐냐 여기서 결정돼요. 저게 don't가 일단 안 들어가 있다. 그럼 이거는 이유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요새 시험에서 정말 잘 나오는 패턴이 뭐냐면 그냥 because 그냥 주는 거야. 너무 쉬워요. because 던져주고 SV로 대답하면 요새 트렌드. 근데 조금 전 시험까지 여기 because 없이 심하게 장난을 많이 쳤었어요. 문장으로. 그 다음에 to 부정사로 대답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for 명사나 because 명사, due to 명사 그런 건데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길이가 긴 걸로 간다. 왜? 이유를 말할 때는 주저리 막 이렇게 길게 얘기하거든요. 밴딩 머신이 브레이크룸에 unplugged 되어 있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코드가 빠져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죠. 한번 들어보세요. 1번부터 이유를 얘기합니다. A. Let's take a break. B. It was having electrical problems. C. Can I get you something to drink? 자, 이건 뭐 쉽네요. 길이가 가장 긴 것이 이유를 얘기하기 쉽다라고 얘기했고요. electrical problem이 있어서 그렇다 했으니까 정답인데 이거는 break room, break 그러니까 휴식을 취합시다. 그 다음에 휴식으로 들은 사람도 있지만 또 밴딩 머신 이게 자판기거든요. 그러면 드링크랑 연상이 되게 되는 거죠. 이유를 얘기하는 거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어렵지 않은 문제로 분류를 해요. 왜? 뒤에를 싹 다 안 들어도 좌우단간 풀만 했거든. 그래서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Number 12. We reached our fundraising goal at the charity event, right? A. 어려워요. 의문사 없으니까 어려워요. 맨 마지막에 right? 그거 맞아? 그 앞에를 사실 다 들어줘야 돼요. 다 듣기 힘들면 하여튼 서술어 부분. 하고자 하는 말이 뭐지? 그 부분을 기억을 최대한 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 했냐면 우리가 펀드레이싱 골에 도달했어 그랬어요. 이거는 어휘력도 뒷받침돼야 돼요. 이 상황이 뭔지를 모르면 안 돼요. 펀드레이싱 골은 우리 이번에 얼마 뭐 1억 모금액에 달성해 보자. 그렇게 서로 이제 막 목표를 짰을 거 아니에요. 이번 자선 행사를 통해서 1억 모으겠다. 근데 그만큼 도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체리티 이벤트가 이제 자선 행사인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확인 차원에서 이거는 도달했으면 예스예요. 도달했으면 예스고 아니면 노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이제 뭔가 뒤에 부연 설명이 어려운 게 붙을 수 있으니까 긴장을 빡 해주시고요. 기준은 도달한 거에 대한 내용으로 가줍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B.
No, we're a few $100s short. B, Yes, it'll be a lot of fun. C, To help restore the museum. 이거는 마지막 C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자, 스크립트를 보면 C번은 이거에 투부정사로 간 거 보니까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물어봐야 답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많이 yes, real, a lot of fun 했는데 이거 유명한 겁니다. 시제가 안 맞죠? 언뜻 보면은 도달했고요. 그리고 재미도 있었어요 라고 여러분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yes, it will be a lot of fun 그러면 여기에 뭐 and나 but 같은 것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yes 했는데 미래로 이 얘기를 해버리면 답변이 틀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과거로 이미 목표에게 달성했는지를 확인 차원에서 물어본 거기 때문에 아니다.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달성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we are a few $100s short. a few $100s는 뭐 수백 달러가 지금 부족하다, 달성을 못했다라는 말에 대한 부연 설명이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최종적으로 A번이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3. These sales figures need to be accurate. A, 평서문이에요. 평서문은 어렵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근데 그래도 좀 쉬운 패턴은 있다고 했어요. 지금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판매 수치들이 정확할 필요가 있어요 라고 어떤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의견. 게다가 need to be 그렇게 약간의 어떤 당위성의 느낌도 들어요. 당위성.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should. 그죠? 그럼 당위성을 주면서도 저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약간의 요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sales figures가 좀 정확할 필요가 있어요. 너 좀 정확하게 해봐. 그럼 이것을 요청하는 평서문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어떤 요청상의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요청이나 제안이 들어가게 되면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하겠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문제가 터지는 정도 수준은 아닌 거예요. 평서문은 문제가 터지는지도 잘 봐줘야 돼요. 문제는 안 터지고 있습니다. A번부터 들어올게요. I'll be sure to double check them. B, The past quarter, I think. C, They need the sales report for a meeting. 자, 팁 하나 알려줄게요. 잘 보세요. 평서문에서 명사가 툭 떨어질 때는 웬만하면 오답이에요. I think를 그냥 붙여준 거고 지난 분기요 그러면 웬만하면 오답인데 뭐 지난 분기라고 말하면 언제 그런 건가 when으로 물어봐야지 되는 거고요. A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분명히 하겠습니다. them이 뭐냐면 sales figures죠. 판매 어떤 수치들 실적들을 더블 체크할 것을 분명히 할게요. 어느 정도의 당위성 요청이 들어가니까 긍정 허락의 답변인 거죠. 네,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받아쳐주면서 긍정 허락으로 가는 A번이 딱 좋고요. C번 조심해야 되지만 그래도 sales figure, sales report 유사 발음이 들어갔으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잘 안 들었으면 오답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They need the sales report for a meeting 했는데 they가 누구냐 이거지. they가 누구예요? 여기서 sales report가 필요한 사람은 아무래도 뭐 이사회 그런 이사들이겠죠. 사람이잖아요. 근데 they가 누구인지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 하여튼 he라던가 she라던가 혹은 사람을 나타내는 they가 와야 될 상황에서는 적어도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확인을 할 수 없을 때는 오답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게 이제 뭐 적용하려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장에서 막 정신없이 원어민이 훅 하고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문제 많이 풀어봐야죠. 자, 계속 갑니다. 14번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Number 14. When will we have the monthly fire evacuation drill? 한 번에 어느 정도까지 들렸어요, 여러분들? 다 못 들었어도 어차피 when 뭐 정도는 들었을 거야. 그러면 미래 시점 tomorrow 뭐 그런 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들린 이유는 다 어휘 때문이에요. 이런 단어들 암기하세요. drill,
예전에 누가 줄일이 뭐냐 그랬더니 저 전기 드릴 생각하고 있더라고. 아니에요. 줄일은 훈련, 특히나 대피 훈련 같은 거, 이베큐에이션들을 같이 붙여서 쓰고요. 파이어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우리 소방 훈련, 대피 훈련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야. 그거 언제 가질 거예요? 언제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이죠. 그러면 뭐 다음 주요, 며칠이요 이런 식으로 답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 답변은 상당히 쉽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For everyone's safety. B. No, I finished my evaluation. 너무 쉽습니다 이거는. 그죠? C. The alarm will sound at 3. 이게 정답이에요. 내가 너무 쉽다고 한 이유를 잘 봐봐.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요. 이거 왜 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뭐 이럴 때에 대한 답변이죠. 시점이 어차피 아니고요. no가 들어왔으니까 오답이고 시점이 들어가 있는 게 C번밖에 없더라. 그래서 알람이 3시에 사운드가 동사로 쓰였죠. 소리가 날 거야, 울릴 거야 이런 말이 되면서 여기서는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번 풀어볼게요. Number 15. Do you mind ending the meeting a bit early? A. 어때요? 앞부분에 그럼 do you mind 들었나요? do you mind라는 말은 직역하면 신경이 쓰이십니까? 미팅을 약간 일찍 끝내는 거 좀 신경 쓰이세요?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일찍 끝내도 될까요? 라는 말이죠. 이게 뭔가 허락을 구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 일찍 끝내도 돼. 그러면 yes라고 대답을 해줘야지 라고 yes라고 얘기해버리면 이게 여기에 가서 붙어버려요. 그래서 그래 신경이 쓰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yes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not at all 신경이 안 쓰입니다. 혹은 sure는 괜찮아요. sure 괜찮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괜찮습니다. 일찍 끝내도 돼요라는 게 들어가면 정답인 거예요. 들어보세요. Bit early. A. I'm sending it right now. B. But we have a lot to cover. C. Do you want me to come in early? 아,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오답이 좀 쉬운 편인데요. 유사 발음이 많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not at all, sure 이런 게 안 들리고요. 생략해버리고 답변을 일단 약간은 회피하면서 but we have a lot to cover. 커버 여러분 조심하세요. 커버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커버는 다루다, 포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룰 게 엄청나게 있는데 어떻게 일찍 끝내라는 소리입니까? 일찍 못 끝내요. 신경이 쓰여요. 라는 식의 패턴인 거죠. 그래서 얘는 B번이 답이 됐는데 이거는 뭐 early 그 다음에 sending, ending 대표적인 유사 발음 패턴으로 오답 소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7강 테스트 2는 조금 더 테스트 1보다 가볍게 문제 풀면서 진행해 봤고요. 확실히 그래도 문제를 좀 많이 풀수록 익숙함이 생길 거고요. 5회분 다 완성되면은 상당히 익숙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에듀일토익 고한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